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여자와 잠자리 할 때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에는 미혼 남녀가 결혼 전에 잠자리 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만난 그날 잠자리를 가지지만 지속적인 연애를 이어나가지 않는 원나잇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이런 원나잇의 경험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하죠. 원나잇은 처음 만난 여자와 술자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썸을 타던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아 원나잇처럼 끝나기도 합니다. 또 원래 마음이 있던 사람인데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자리를 했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부 남자들은 낯선 여자와의 짜릿한 밤을 잊지 못하고 원나잇을 하기 위해 삶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성범죄 고소는 원나잇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자는 로맨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원나잇 할 때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와 잠자리 할 때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 10가지. 첫 번째, 만취녀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간혹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성이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하거나 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의 스킨십에 거부 반응 없이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랍니다. 만취 상태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그 여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다음날 여자가 술이 깨고 나서 이걸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만취해서 블랙아웃 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취한 여성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하룻밤의 대가로 성범죄 조사에서 무죄가 나올 때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지옥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급적 녹음을 하라. 로열 사사의 노래 할 것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코인 하지 말 것, 만약 투자하더라도 몰빵은 하지 말 것, 마약하지 말 것, 여자 조심할 것, 만약 잠자리를 가진다면 녹음기 켜놓을 것. 그런데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한다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모든 증거들보다 녹음이 가장 효력이 세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녹음을 하되 유포하거나 자랑하려고 친구들에게 들려주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카톡이나 문자는 절대 지우면 안 된다. 간혹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원나잇 한 걸 걸릴까봐 카톡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카톡을 지우는 분들 대부분은 이거 지워도 나중에 포렌식 하면 다 복구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포렌식을 해도 100% 다 복구되진 않습니다. 특히 카톡 같은 경우에는 지우면 잘 안 나오고 자료가 남아있지도 않고 카카오톡 본사에 의뢰해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폰에 카톡 내용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대화 내용 내보내기라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라도 꼭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어제 너무 좋았어. 메시지로 남겨라. 어제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 어제 너랑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어. 오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 대부분은 쑥스러워서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남자가 먼저 보내야 되겠죠?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어제 추억이 너무 좋았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꼭 남겨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니까요. 5번째, 방문한 장소를 여러 군데로 늘려라. 범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사관들 대부분은 처음 만난 사이에서 잠자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여러 번 본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여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냐? 한 번 만나서 바로 모텔로 간다는 게 가능하냐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이런 의문을 불식시키려면 여자와 함께 장소를 여러 군데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는 식으로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여자를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잖아요. 그만큼 호감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장소를 함께 옮겨갔다는 것 자체가 동의하에 장소를 옮겼다는 게 되고, 마지막에 간 모텔도 동의하에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 장소에서 CCTV가 있을 겁니다. 이 CCTV에서 서로 웃고 대화하는 장면이라든지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 같은 게 남아있으면 더 좋겠죠. 또는 둘이 다정하게 셀카를 찍어서 남겨놓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인생 네컷이나 포토이즌 같은 스티커 사진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찍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6번째,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튕기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만약 여자와 술을 마시다가 둘이서 편안한 장소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모텔에 동의하에 갔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모든 스킨십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포함한 것까지 다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서 정말 술 한 잔 더 하려고 모텔에 간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까지 오케이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남성분들은 이 여자가 나랑 모텔까지 갔어, 그러면 뭐 성관계까지 다 오케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텔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고 호감이 있으니까 함께 모텔에 갔겠죠. 하지만 성관계까지도 오케이 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합니다. 모텔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100% 허락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난 연애 고수야, 여자들 반응만 봐도 다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건 정말 착각이랍니다. 여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자가 싫어 싫어 라고 말하는 게 다 튕기는 거다, 이거 그냥 비싼 척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정말 아닌 거예요. 모텔에 갔다고 해서 동의 없이 관계하면 정말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7번째, 숙박업소는 나란히 걸어가라. 사법부에서 중간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여성이 의사가 있는지, 의식이 있는지, 제대로 걷는지, 말은 제대로 하는지거든요. 만약 여성이 만취해서 걷지 못해 취한 여성을 들쳐업고 모텔에 들어간다면 중간간의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8번째, 숙박업소 계산은 여자가 하게 하라. 여자가 숙박업소 계산을 했다면 2가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산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인데 중간간은 의식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행위는 여자가 계산할 때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숙박업소 가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자가 숙박업소에 가서 계산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에게 어떻게 숙박업소 계산을 시킬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낯선 여자가 처음 가는 모텔인데 여자가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자가 숙박업소 계산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밥값, 커피값, 술값, 노래방비까지 모두 남자가 계산했다면 숙박업소 정도는 여자에게 계산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계산하길 꺼려한다면 신발끈이 풀어져 묶는 척 하면서 카드를 주며 여자가 대신 결제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만약 여자가 절대로 숙박비를 내기 싫어한다면 미리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 해준 후 그녀가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세요. 그냥 들떠가지고 자기가 먼저 계산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여자에게 계산할 기회를 주세요. 9번째, 잠수 절대 금지. 헤어지고 나서 잘 들어갔는지 인사하고 연락하는 건 기본 매너인데 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서로 마음이 통해 호감이 가서 모텔에서 남자랑 잠자리 했는데 다음날 눈을 떴는데 남자가 말도 없이 그냥 혼자 버려두고 가버리고 나서는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매우 가벼운 여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한을 품게 만들면 안 됩니다. 대부분 한번 놀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 당연히 하룻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달리 원나잇을 한 여자는 혹시 이 남자가 내게 사귀자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자리 후 남자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자존감의 상처를 더 크게 입기도 합니다. 남자는 스킨십 자체가 목적이고 그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잠수 타는 행동을 하곤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번째,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요즘은 고소도 그냥 안 합니다. 변호사의 코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문의 카톡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엔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애교 섞인 말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제된 말로 장문에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를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계속 풍긴다면 절대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코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일단 피하고 모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과가 정말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와 잠자리 할 때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와 잠자리 할 때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 10가지. 첫 번째, 만취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두 번째, 가급적 녹음을 하라. 세 번째, 카톡이나 문자는 절대 지우면 안 된다. 네 번째, 어제 너무 좋았어 메시지로 남겨라. 다섯 번째, 방문한 장소를 여러 군데로 늘려라. 여섯 번째,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튕기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일곱 번째, 숙박업소는 나란히 걸어가라. 여덟 번째, 숙박업소 계산은 여자가 하게 하라. 아홉 번째, 잠수 절대 금지. 열 번째,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